자넷 옐런 미 연준 의장 지명자는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실업률이 높다며 강한 회복세를 이끌어내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며 각오를 밝혔습니다. 옐런 지명자는 회복세 지원을 거둬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회복세가 취약하고 기준금리가 제로 수준인 상황에서 경제가 휘청거리는데도 이용 가능한 통화정책 수단이 제한돼 있을 때는 특히 그렇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뉴욕 증시도 이틀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경제 지표와 소매업체들의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자넷 옐런 연준 의장 지명제 부양 발언에 다우와 S&P 500 지수가 연이틀 사상 최고치로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54.59포인트, 0.34% 상승한 15,876.22로 장을 마쳤고 S&P 500 지수 역시 8.62포인트, 0.48% 오른 1,790.61을 기록하며 최고 종가를 다시 썼습니다. 나스닥도 7.16포인트, 0.18% 뛴 3,972.74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수출은 지지부진했던 반면 수입은 급증하면서 무역 적자가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9월 무역 수지 적자가 418억 달러로 전달의 387억 달러와 비교해 8%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이후 최대 규모인데 전문가들 예상치 평균은 390억 달러를 훨씬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미 정부가 3월 GDP 성장률도 종전에 발표했던 2.8%에서 하향 조정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3만 9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5주 연속 감소세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전망치인 33만 건은 소폭 상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세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여름철 최저 수준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 회복세가 여전히 더디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유럽 증시도 올랐습니다. 자넷 옐런 미 연준 의장 지명자가 상원 청문회에서 강한 경제 회복을 촉진하는 데 헌신하겠다고 각오를 밝히고 부양책을 너무 이르게 걷어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 호재였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 지수는 전일 대비 0.5% 오른 6,666.13을, 프랑스 각 40 지수는 1% 상승한 4,283.91을, 독일 닥스 지수도 역시 1% 뛴 9,149.66을 나타냈습니다. 장기 침체 터널을 벗어나는 듯 보였던 유로존이 다시 주춤하며 경기 회복세에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3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1% 성장을 기록해 2분기 연속 성장세는 이어갔지만 이전 분기 0.3%에 비해 성장폭은 한풀 꺾였습니다. 특히 유럽 최대 경제국가인 독일과 프랑스의 부진이 전체 유로존의 성장률을 끌어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린아입니다. 경제 지표는 이처럼 부진했지만 또 소매 판매 실적도 별로 좋지 못했지만 옐런 효과의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미리 이미 발언문이 성공개가 됐었죠. 근데 시장의 예상을 역시 충족시켜줬습니다. 역시 비둘기파답다라는 것이 월가의 분석이었었는데요. 다우와 S&P 500 이제 새로운 처음 보는 종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가 아니죠. 역시 실업률이 여전히 높고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므로 양적 완화를 지금 걷어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를 다시 뒤집어 보면 연내, 다시 말해 그 다음에 있을 12월 FOMC 회의에서는 양적 완화 축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얘기로도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시장은 한시름 놓는 모습입니다. 유럽도 동반해서 올랐죠. 사실상 전에 우리는 옵션 많기 때문에 자넷 옐런 효과를 한 반쪽 정도만 반영할 수밖에 없었었는데요. 만기가 끝난 이후 옐런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반등폭이 제대로 한번 나올 수 있을지 기대를 모아봅니다만 오늘 금요일장입니다. 금요일장 특유의 침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하죠. 샘플러스 신청한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청송촌놈의 증시타파 신청한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누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요. 교회 교표 여러분 저희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성주한님 신창환입니다. 네, 전일 옵션 만기였었는데 어떻게 대표님 전략대로 했다면 손실을 좀 줄일 수가 있었는지 만기 날이었으니까 파생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 1980선 장 초반에 찍고 또 오후장에서도 한번 회복을 하는 듯 했었는데 결국에 60대를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장 막판 동시효과에서 한 10포인트가량 빠졌었는데 그 막판의 하락 원인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막판 하락은 이제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옵션 만기일 날 이제 50분에 50옵션이 끝납니다. 이제 옵션 만기일 날 프로그램 매도를 이제 보내면서 옵션을 이제 마지막까지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잔악성이 이제 드러나는 그런 모양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선물은 1P 이상 뜨는데 이제 어제 종합주가 지수가 4포인트 하면서 옵션을 갖고 있던 개인들의 옵션 있는 돈까지 이제 잔돈까지 털어가는 그런 악랄함이 있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에 이제 밀리는 그런 모양인데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큰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 개인한테는 상처난 곳에 소금을 그것도 죽염 소금을 뿌리는 그런 아주 악랄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간 악몽은 지나갔는데 그 악몽이 워낙 이번에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리핀에 지금 태풍의 영향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옵션의 이 영향 악재 이거는 앞으로 한 4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우리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왜 워낙 많은 개인들이 돈이 없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큰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글로벌 증시가 이제 신고가죠. 다우존스나 나스닥, S&P 반도 신고가인데 왜 우리나라 증시만 죽을 쓰느냐 이제 이게 가장 타이틀입니다. 사실 제가 어제 많은 분들을 나무랬습니다만은 나무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저도 당연히 이제 글로벌 증시 특히 우리나라가 대외 의존도가 미국이 높기 때문에 이제 미국 증시가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왜 신고가를 경신하지 않느냐 이 분야가 이제 가장 대두가 될 것이고 사실 저도 이제 미 증시가 신고가 상태에서 아니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저도 사실 이게 내가 가는 길이 진짜 맞느냐 안 맞느냐 저도 굉장히 고민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어디냐면 여기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제 상해종합 중국 증시가 마이너스 6P의 이제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지금 다우존스가 플러스 3P고요. 그러면 합치면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게 우리나라 지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실제로 이제 금융 대외 의존도는 미국이 높지만 무역 의존도는 중국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통 지수가 보통 중국과 수익률 중국과 미국의 중간에 끼어가지고 상시 샌드위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니다라고 제가 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쉽게 해소되지 않을 걸로 보거든요.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상승을 동시다발해야 돼. 중국이 계속 안 좋단 말이에요.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간에 끼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이걸 봐야 되는데 오늘 이거 하고 나면 한 이틀 있으면 또 다 뺏게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 지금 상해종합 증시, 우리나라 증시 다우존스 지수의 중간 부분.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어제 니온 증시, 니온 EEO가 이제 굉장히 많이 떴는데 우리나라 중국 증시가 별로 힘을 못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계속 종가에 밀리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은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 중간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제 볼륨조 밴드로 저를 갖고 왔는데요. 볼륨조 밴드 추세로 봐서는 주가 자체가 아직까지 계속 제가 누차 말씀 어제 이제 제가 이제 바닥에 있지만 추세는 제가 분명히 하락 추세입니다. 이제 기술적인 반등 국면에 나와 있는데, 비슷 반등 국면 오늘 또 이제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보는데,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5일2평, 11일평, 이게 이제 전부 다 왼수 덩거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럴 때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때 하고자 하는 이야기 뭐고, 자기가 기술적인 테크닉 매매가 되지 않는 분들은, 매매 안 하는 게 좋다. 이제 이게 전 지론이고요.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는 입질 매매, 이제 입질 매매 하는 거는, 괜찮은 매매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볼륨즈 밴드 한 옥도릭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거 틀립니다. 왜냐면 특히 볼륨즈 밴드는 목이 줄였다가 목이 늘어날 때, 이제 이 공룡의 몸통이라고 하는데,
목이 늘어날 때 이제 이 아래쪽으로 캔들이 갈 때 그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아래쪽에 왔다고 저점에 사라부터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조금 조심할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장은 약세장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의 이제 두 가지 법칙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추세 법칙, 두 번째 관성의 법칙인데, 관성이라는 것은 주가가 가고자 하는 쪽에 추가적으로 더 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아직까지 주식은 여러분이 마음 놓고 살 자리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반타가 반등이 온다는 것은 스토캐스틱이 지금 바닥에서 침체에서 늪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을 보고 여러분 스토캐스틱이 20 넘어올 때 여러분 과감하게 짧게 한번 사가지고 단타 치는 자리를 한번 노리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에 이제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약세장이 전형적으로 이제 선행스펜2가 상승하면서 선행스펜 1이 떨어질 때 이제 전형적인 약세장인데 선행스펜2가 상승할 때 여러분 알다시피 주가가 상승을 강력하게 하지 못하면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리스크를 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선행스펜2가 여러분 굉장히 이번에 상승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지금 위기를 느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 일목균형표의 구름이 바뀌게 되면 어쨌든 주가는 당분간 그 장 자체가 이제 약세가 아니고 이제 완전 흑암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일단 이 주가가 굉장히 좋은 쪽, 우리 쪽에서 좋은 쪽으로 흐르느냐, 좋은 쪽으로 흐르지 않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RSI가 아직까지 주가가 빠지더라도 침체에 들어가지 않고 있거든요. RSI를 침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단타는 스토캐스틱 슬로우로 쓰시고, 중기적으로는 RSI를 쓰셔가지고, RSI 지표 14 쓰셔가지고, 침체에서 돌아 나올 때, 그때 여러분 주식을 복귀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 아다시피 EQ 캔들 차트입니다. 참 이번에 옵션으로 데미지를 입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제가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게 이번 12월 만기가 선물 옵션 만기 큰 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만기에는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포지션을 오픈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 회원들만 돈을 먹어가지고 너무 괴로운 그런 것도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12월 아직까지 여러분 포지션을 취하지 마시고 지금 자리가 포지션이 취하는 자리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포지션을 취하지 마시고 여러분 쌈짓돈이라도 있어 옵션 이번에 마지막에 양차로 빨래판으로 걸어가지고 여러분 어느 정도 복귀해 줄 테니까 제가 이번에 그 옵션의 시황은 12월 둘째 주 한 주 전후해서 제가 공개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옵션 초기에 프리미엄 많을 때 옵션 하지 마시고 기다리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크게 사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270에서 260 이하 갈 것이다. 60 갔잖아요. 이거 딱 여기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지지가 굉장히 이제 앞으로 당분간 좀 여기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지지가 무너지면 여러분 보다시피 굉장히 큰 지지인데 그 지지가 강하지는 않습니다. 253인데요. 어쨌든 간 여러분 역식의 곡선도 배워야 되고 엘리어트 파동도 배워야 되고 일목균형표도 배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아직까지의 지금 자리는 여러분 보다시피 260에서 262 자리에서 주가 자체가 계속 지금 여기서 박스권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이 스토캐스틱 슬로우로 짧게 매매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 아직 옵션은 하지 마시고 선물은 짧은 포지션으로 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은 여러분 보다시피 월피벗 자체가 아직까지 월이 오름나는데 빠져봐야 35P 정도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한 35포인트 이미 거의 국소라 가지고 100포인트 이상 빠졌는데 한번 빠졌었는데 이제 35포인트 빠져서 굉장히 타격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투매에 동참하실 필요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주피벗으로 봐서도 똑같습니다. 주피벗으로 봐서도 주피벗은 언제 1970에서 부대봤는데 주피벗이 1950포인트에서 지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세한 시황을 수익을 말하다 해서 지난주께 다 해놨습니다. 다 해놓고 오늘 밤 9시에 수익을 말하다가 나오는데 그 수익을 말하다 해서 여러분 상세하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 자신 없는 분들은 역배열에서는 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역별에서 쉬는 게 좋고, 자기의 매매 테크닉이 없는 분은 쉬는 게 좋다. 그렇지만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은 짧은 단타에 계속 동참하는 그런 장세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십시오. 내 마음 아시죠? 네, 여러분 사랑하고 더욱더 섬기겠습니다. 청송촌음 신창원입니다. 네, 아직까지 쉬어가면서 관망하는 것이 조금 편한 그런 매매가 되겠지만 단타 치는 것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장, 그리고 선물도 짧은 매매 권유해 주셨습니다. 옵션은 아직은 할 때가 아니라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고요. 지금까지 청송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최명성 멘토와 함께 최강 종목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 추천주는 전일 많이 올랐었던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 하나라고 들었어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어제 그 차트를 다 보니까 또 자동차 부품주가 약간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센 종목으로 하나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의 관심주는 SL입니다. 경기소비재 자동차 부품 주식입니다. 동사는 OEM 납품을 주로 하는 자동차 램프 및 샤시 제품 제조회사로 본사를 거점으로 한국, 중국, 북미, 인도 등 총 17개사의 계열 회사에서 각종 램프와 샤시, 도어레치 등을 제조하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 전문 회사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한국 GM 등 국내 자동차 메이커에 중점 납품하고 있으며 2007년 SL테크를 합병하였고 2010년에는 SL 성산을 합병하여 회사가 튼튼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은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3,650%로 우량적인 기업입니다. 대주지분은 이성엽씨 60%, 국민연금에서 8%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요즘 들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신용비율도 거의 없고요. 심리도도 양호합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인 16,300원 근처에서 하시고요. 목표가는 제가 약간 작게 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시장이 그래서 요즘은 수익 나면 챙기는 사람이 고수이자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17,200원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14,800원입니다. 이 차트장 보면 2차 상승 자리입니다. 그래서 1차 상승했고 조정 후 상승 자리니까 손절 매가 제가 14,800원인데 이거 잘 인지하시고 떨어지면 바로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바닥권에서 V자로 급하게 올라오는 오늘 SL을 추천받아봤고요. 전일 이미 4% 여기 또 추가 급등했지만은 2차 상승 짧게 한번 노려보자라는 전략으로 오늘 최강 종목 설명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딱 일주일 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나손해보험 추천 주셨었는데 거의 목표가에 다 왔어요. 10% 남짓 수익도 났습니다. 리뷰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5일 전에 전국에 계시는 고3 학년 수험생 여러분들 위해서 맛있는 음식이나 1박 2일 여행을 보내달라고 공개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멋지게 상승한 것 같습니다. 5일 만에 약 10%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약 500만 원씩 매수하러 했는데요. 약 50만 원 정도씩은 수익이 난 것 같습니다. 수익금은 꼭 찾으셔서 고3 학년 여러분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지금껏 이렇게 12종목을 공개 추천했는데 그 대부분이 부모, 형제, 친척, 친구, 또 학교 스승님들 위해서 쓰라고 한 종목입니다. 근데 제가 다음 주에는 형제분들 위해서 많은 분들 위해서 추천했지만 형제분들 위해서 좀 한번 한 종목 멋지게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고 하시고요. 금요일이니까 오늘 너무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매주 토요일 내일입니다. 오후 2시 영등포구청역 5번 출구 근처에 있는 지원투자에서 제가 강연회를 무료로 하오니 시간 되신 분은 문의하시거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손해보험 리뷰 잘 들었고요. 오늘 최강 종목 SL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님과 함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꿈이 많은 여자 정혜림입니다. 이 차기 연준 의장이죠. 엘리언의 효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면서 우리 양지수 어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제 포트에 담긴 종목들도 일제히 빨간불을 켜면서 수익률이 쑥쑥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포트에 담긴 종목들 AS는 잠시 후에 이득 코멘트 만나보시면서 하시고요. 제 소원 리스트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제가 가을에 많이 입술이 건조해서 쭉쭉 갈라졌었는데요. 립밤 구입 후에 아주 촉촉하게 관리하고 있고요. 이 등산화 최근에 구입해서 제가 요즘에 산행 다니는 재미에 빠졌습니다. 위시리스트 이어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다양한 품목들을 담고 있는데요. 네, 수익률을 이제 좀 많이 봐서 가죽 장갑이나 휴대전화 가죽 케이스는 곧 장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품목들도 빨리 구입하고 싶네요. 네, 포트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유와 20% 비중 담고 있고요. SNU 20% 현금 비중이 60%입니다. 대한유와 73,4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목표가 78,000원, 손절가 67,000원 보유 의견 주셨고요. SNU 105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목표가 11,000원, 손절가 9,200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최종 포트 현황 살펴보죠. 손익이 부쩍 늘었죠. 총손익 플러스 24만 원가량 보고 있고요. 수익률도 플러스 0.9%입니다. 네, 제 소원을 이뤄주실 분 불러보죠. 샘플러스 히트 코멘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포터에 담긴 두 종목 어제 일제히 빨간불을 켰습니다. 대한유화가 3% 그리고 SNU가 무려 9%의 수익률을 봤는데요. 자세한 AS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어제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었죠. 코스닥 지수는 얼마 전에 2% 정도 급락을 했었을 때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저점을 낮추는 모습인데 그동안에 급락했던 종목들 위주로 매수세가 뚜렷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아직 확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베팅할 시기는 글쎄요. 아직까지는 조금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빠르게 단기 매수로의 위주로의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는 유리한 것 같고요. 현재 시장이 좀 어려운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 종목이 좀 아니다 싶으면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결단력 있는 판단도 손해를 좀 덜 보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찌됐든 어제 지수 상승에 힘입어서 종목들이 탄력적으로 좀 움직여준 종목들이 많죠. 일단 대한유화부터 좀 살펴보면 이 대한유화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신고가가 코앞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제 기대를 해보자. 그리고 음봉이 나와주었지만 5일선을 지지를 했기 때문에 어제 기대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십자형 양봉 도치 흐름이 나와주었었죠. 전날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상당히 애매하게 끝난 모습으로 끝나는데 역시나 77,000원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주봉상 200주봉선을 돌파하기가 상당히 좀 버거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에는 5일선을 지지하면서 상승을 했었으니까 이제는 3일선을 타고 신고가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돌파를 하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보시면 5거리 연속으로 지금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의 매수세로 신고가가 나오는지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시가가 개파락한다면 개파락하면서 75,100원을 이탈한다. 그러면 바로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SNU. 이 SNU도 상당히 좀 공략을 잘했죠.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할 때부터 10% 정도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고 기술적으로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제가 보는 기술적 차트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라인이 보였고 끌어올릴 만한 상황이다 싶었기 때문에 추천드린 건데 역시나 매수하고 바로바로 9% 정도 상승이 나와서 상당히 좀 만족스러운 수익률인 것 같고요. 중요한 게 제가 목표가를 11,000원 정도 드렸는데 일단 어제 장중 고가가 종가로 끝나버렸죠. 지금 이틀 연속으로 양봉 망치형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정도의 시가가 갭으로 뜬다면 하락할 가능성도 열려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가 1,950원인데 어제 종가가 1,950원인데 시가가 개파락 출발한다. 그럼 바로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뭐 갭상승으로 뜬다. 그럼 시가에 바로 수익을 챙기는 전략.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종목은 단기간 한 10% 정도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수익 실현하고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 종목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13,000원에서
15,000원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저점 매수하실 수 있도록 재차 편입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 만도 제포트에서 제외됐긴 했지만 어제 AS 해주신 대로 만도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만도 아직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만도 AS도 부탁드릴게요. 네, 만도도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손절가를 이탈을 해서 그제 자동 손절을 했지만 이 종목이 살아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 반드시 돌려 세워줘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14만 원 정도 올라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어제 바로 14만 1,500원 정도 4.4% 급등이 나와주면서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줬었는데 종가는 살짝 밀리는 모습이 나왔죠. 윗꼬리가 나오면서 끝까지 강세 유지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 정도에 현재 5일선을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5일선을 지지하면서 현재 저항으로 있는 21선을 돌파하는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포지션이 나와준다면 14만 4천원대까지는 1차적으로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정도 추이를 잘 지켜보고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규 종목 또 OCI 들고 나오셨네요. 짧게 OCI 들고 나온 이유 부탁드립니다. 네, OCI를 오늘 편입 시도를 해보겠고요. OCI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 태양광 섹터 종목인데 제가 한 달 전에 매수를 했다가 단기간에 한 8% 정도 급등이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로 추가적으로 한 12%가 더 연속으로 상승해서 상승이 좀 아쉬웠던 종목입니다. 일단 이 KCC도 재공략을 했다가 정말 좋은 수익으로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이 OCI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종목에 대한 초점은 4분기의 실적 그리고 업황 회복에 대한 업황 회복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분기에는 어닉 실적 쇼크로 성적표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까보면 전력 피크제 그리고 폴리실리콘 원가 상승의 이유가 있었는데 이후부터는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중국 쪽이나 해외 쪽 수주 기대감이 어느 정도 상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충분히 공략해봄직한 가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초가에 편입한 시도를 해보겠고요. 목표가는 19만 8천원 정도 정고점 정도 1차적으로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7만 4천원 정도 한 비중 20% 정도 공략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OCI까지 제포트에 새로 담아봤습니다. AS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두코멘토의 강연회가 내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신한금융투자 여의도 지점에서 14층에 열린다고 합니다. 연말장 주도주를 전격 공개하신다고 하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포트에 빨간불이 켜지길 기대하면서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부의장은 연준의 사명이다. 지금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로 지목된 자넷 옐런의 발언이었습니다. 월간은 환호했었죠. 예상대로라면서 말이죠. 뉴욕 증시에서 다우와 S&P 500이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가 있었던 이유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미국 증시 분위기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디커플링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제 사실 일본 니케이도 2% 뛰었었고 미국은 그 전날에도 이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일 옵션 만기라 그런지 한 4포인트 정도밖에 못 올랐던 거 기억하시죠? 오늘에서 뒤늦게지만 옐런 효과를 좀 톡톡히 누리면서 코인 수급도 풀렸으면 합니다. 이제 연말 쇼핑 시즌도 곧 다가오잖아요. 잠시 후 2부가 이어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